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관람을 해주고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영화가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영화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통 지부에 대해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1826일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5년이 1826일이거든요. 첫날 가서 마지막 날까지 모시고 청와대를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경화 장관님이 메인이고 저는 스키다시 정도였는데,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왔어요. 예, 편승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다 보니까 또 못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 무겁게 왔습니다만은,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있었던 얘기들 진솔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윤재관입니다. 네, 먼저 이제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영화에 윤재관 비서관님 함께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또 이런 비하인드 이야기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에 앞서서 제가 처음 여기 영화에 출연한 배우분들을 우리 주연께서는 이제 어쨌든 그 책을 파신다고 요즘 너무 바쁘시고요. 주조연분들을 모시는데 오늘 강 장관님은 아직 그 장관님 연세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60 후반인데 그 어머님 모친께서 계시는데요. 좀 많이 안 좋으셔갖고 오늘은 급하게 좀 못 모셨는데 윤 비서관님만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인터뷰를 고르기에 앞서서 어떤 기준점을 본다면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정치적 관점에 대해서는 별로 정책의 결과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앞에 영화들 포함해서 그렇게 포커싱을 하는 편은 아니고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한 또는 어떤 국면에 대한 주인공 대통령님의 태도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이분을 이루는 어떤 알갱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모습들을 모으는데 그 기준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분들이 그때그때의 태도에 대해서나 어떤 표현을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크레딧 뒤에 보면 막상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뷰는 하셨는데 출연이 안 나. 그러니까 통편집 당한 분들 중에서 보면 총리가 2분이나 계시죠. 저 정치적인 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가 없어 편집됐습니다. 그리고 윤재관 비서관님 같은 경우에서는 당신께서 옆에서 느꼈던 근거리 원거리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영화에서 보셨어도 알겠지만은 되게 정서적으로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계급순으로 편집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서적 공감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윤 비서관님을 오늘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윤 비서관님께서 이 몇 가지 외에도 인터뷰를 대단히 길게 하셨어요. 다른 분들보다. 왜냐하면 들을 이야기가 참 많았고, 특히나 오늘 나온 책이 저는 못 봤는데 제가 인터뷰를 한 당시에 책을 그진 집필 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셔갖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깊게 서술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영화에 못 나왔는데 사실은 꼭 좀 이런 이야기들은 참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그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꼭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전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
화면에서 보던 저와 오늘 직접 보신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 쉽지 않으세요? 작년에 이 찍었을 때 청와대 5년을 끝나고 나니까 세상이 다 제 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좀 아침에 좀 늦잠을 좀 자도 될 것 같고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자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워낙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입술도 터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영화를 찍어서 그때의 모습이 참 남루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는 조금 그래도 말쑥하게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에다가 스프레이도 바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또 좀 이해가 더 필요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제가 3컷이 나왔는데 위안부 할머니 첫 청와대 초청 행사 때 대통령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게 영화에 담겼는데요. 제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입니다. 2018년 1월인데 그 이전 정부에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 할머니와 관련된 이제 일본과의 합의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합의 이후에 저희들은 정권이 출범한 뒤에 그 상황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마무리되고 할머니들을 모셨었는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대통령께서 기자가 없고 카메라도 없고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서 대통령의 정말 국민에 대한 진심, 우리 평범한 국민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오신 국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끼시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옷깃을 여맨 적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8분을 모시는데 청와대까지 이동하시는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 위험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연로하셨기 때문에 이동하시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죠. 이동하시다가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대체 일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께 대체를 뭘 해야 될지를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김복동 할머니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병문안 하시는 것으로 일정을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때 짬밥이 안 돼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만들어낸 그 대안을 가지고 이제 의전비서관이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8분의 위안부 할머니를 청와대로 모시는 안이 있고 그 대신해서 김복동 할머니를 병문안으로 가시는 안, 이 2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드렸는데요. 그 전에 들을 때 가슴이 정말 찌릿찌릿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선택합니까? 2가지 다 합시다. 근데 이런 지도자를 만나서 내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건 정말 무한한 영광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2가지 다 하기로 결정이 됐죠. 근데 그 할머니들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집단 시설에서 오신 분도 계셨지만 광주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가 늦으셨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1월이기 때문에 청와대 본관 앞에는 칼바람이 항상 부는데 대통령께서 오시는 할머니들을 한 분 한 분 다 영접을 하셨습니다. 뭐 외투를 입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가장 정중하게 할머니들을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마주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셨거든요. 근데 20분 늦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안에 이 실내로 들어가셔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그분 오셨다고 하면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되잖아요.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날 그 20분을 그 칼바람을 그대로 맞고 혼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안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기다리시고 그랬더니 할머니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에서 들어가 있겠냐고, 오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시는데 그 20분의 시간이 제 인생에 어떻게 큰 전환점도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정치를 하려고 하고 평생 공익을 위한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어떻게 남이 보지 않을 때 그리고 카메라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본인이 보여야 될 진심 이런 것들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는 국가의 지도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때의 얘기를 영화에서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영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짧은 시간이니까 그걸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적이 있었고 조국 수석님의 보좌관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의전비서관실에서 끝나고 민정수석실에 가서 조국 수석님의 보좌관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관으로 가시고 장관으로 또 퇴임하시고 그 다음에 열렸던 게 2019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첫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그 이전 정부도 그랬고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걸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나리오를 짜죠. 뭐 신문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대통령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고 하죠. 근데 제가 그 대통령을 계속 모시면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인위적으로 짜려고 하지 말자. 대통령의 진심을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기획이다.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질문이 대통령께 오더라도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신 분인데 그것을 자꾸 참모들이 이런 질문은 좀 피하고 싶고 저런 질문을 피하고 싶으니까 국민과의 대화 때 시나리오를 만들죠. 그래서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나리오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홍보기획 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국 수석님 장관, 조국 수석님의 보좌관을 하다가 바로 이제 홍보기획 비서관실로 옮겨가지고 그 업무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세상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가장 쉬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갑자기 누구랑 만나고 싶으세요? 오늘 갑자기 점심 때 시간이 비었는데 누구랑 통화 한번 해서 점심을 먹고 싶으세요? 이런 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그게 대통령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전국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 정책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쉽지만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러 갔어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오늘 소주 한 잔 마시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드리러 갔죠. 그랬더니 저도 뜻밖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11월이기 때문에 그 조국 장관이 10월 달에 이제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전국 상황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국이라는 이 이름을 얘기하시는 것 그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도 있으실 법한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정구철 비서관이라고 두 명이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조국 장관인데, 조국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한테 물으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2020년 1월에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때 국민과의 대화 때는 그 질문이 안 나와서 대답을 못 하셨지만 그 다음에 1월에 얘기를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셨고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손석희 아나운서와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조국 수석에 대한 미안한 감정 그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진심들을 그대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참모들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에 다시 한번 제가 감동을 크게 받았던 때여서 그때 얘기를 제가 영화에서 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재미난 걸 뭐 워낙 많이 있어서 제가 대통령 그 가까이 모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책을 써서 다 돼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이제 출간을 할 것 같습니다. 인간 문재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요. 이 영화 내용과 좀 연결되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와대 녹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잔디밭인데 상춘지 앞에 아주 아름다운 녹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녹지원에는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회화나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회화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봄이 가장 늦게 오는 나무입니다. 다들 이파리가 다 새순이 다 돋는데 그 나무만큼은 새순이 안 돋아요. 5월달이 넘어가도 새순이 돋을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어찌 보면 그거는 나의 아이가 성장이 점점 느린 성장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행사 중에 행사를 위해서 이동하시다가 꼭 그 회화나무를 앞으로 가십니다. 아이야 무슨 문제 없니? 빨리 새순이 돋아야지. 이런 얘기들과 함께 회화나무와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부모의 마음도 읽었고요. 그리고 혹시 국가의 어떤 보살핌이 꼭 필요한 국민들이 지금도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 애틋한 연민 그리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을 걸면서 그분들의 지금 어려움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데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계속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회화나무에게 말을 거시는 모습과 제가 많이 오버랩 되면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영화의 생명과 자연과 많이 연결돼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회화나무 지금도 좀 청와대 뭐 지금 이제 개방돼가지고 많이들 가시니까요. 가시면 녹지원 앞에 회화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회화나무가 5월 중순이 넘어가도 그 잎이 잘 안 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계속 걱정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이 꼭 국민에 대한 걱정 이런 모습과 너무나 오버랩됐다. 이 말씀을 꼭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뷰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조국 장관이라고 하니까 당시에는 너무 뜨거운 감자였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비서관님하고 이렇게 홍보수석팀 쪽에서는 그렇게 좀 답변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예로 혹시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트럼프는 술 못 마시는데 이렇게 너무 다큐적인 답을 하시면서 했던 부분들도 남아있었고요. 그 앞에 긴 이야기들은 이 내용이 잘 나와야지 사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저 감독의 편집의 고통을 말씀이죠.
그걸 30초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1안과 2안이 있고 이 두 개를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서 대단히 그 감정이입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저는 그걸 자를 수밖에 없는, 자르면서 이게 이렇게 자르고 되는 일일까 이런 고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화나무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화나무는 여러분들이 제가 해화나무 말씀하실 때 반응을 봤는데 편집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임미수아님은 그때도 대단히 이입돼서 해화나무야 좀 잘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렇게 감정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편집 당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전체를 했을 때 그 인터뷰한 내용만 프리뷰를 만들거든요. 그게 A4지 1500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영화로 옮겨나면 이제 17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글로 썼을 때. 그래서 그 1500을 이제 17이니까 한 100대 1입니까? 100대 1인가? 하여튼 그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 압축들이 일을 하면서 늘 뭐 지혈식을 느낄 만큼 이 시간에 대한 강박들이 있고, 마치 복싱 선수가 링에 오르기 전에 지방 감량을 하려고 뭐 24시간 물을 안 마시는 것처럼 정말 그 부분들이 한 단어까지도 편집을 해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편집 이 안에 이제 보면 하나의 시간대를 올리면 타임라인이 생기거든요. 그걸 마칠 때 되니까 320개 타임라인이, 320번은 아니겠죠. 뭐 어떤 거는 중간 정도까지만 가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건 풀로 가는 것도 있을 건데 320개 편집이 됐을 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영화에서 빨리 잊으려고요. 너무 지친 시간들이었고, 우리 주연 배우께서는 또 너무 샤이한 주연을 맡으셔서 너무 샤이하셔고요. 다만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에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추정이 없다. 비서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인터뷰를 13시간 정도 했거든요. 총.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해가 떠서 해질 때까지, 또 한 열흘 있다가 다시 해가 떠서 해질 때까지. 아마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미디어를 통틀어서 그렇게 길게 인터뷰를 해본 적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그 말씀만 가지고 인터뷰를 붙여봤을 때도 1시간 반 정도의 참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제 4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대통령이 어렵게 인터뷰를 했는데 4분만 남긴다는 게 참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주연인데 아꼈어.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대부분의 것을 뭔가 상징하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당신이 설명하는 쪽의 이야기들은 온전하게 다 빼버렸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조국 수석님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당신께서 한 7분, 8분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질문 하나만 했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쓸까 말까 하고 놔뒀던 게, 당신이 정치한 걸 후회할 때가 있다. 그게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큰 상처를 받는 걸 보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나는 정치한 걸 후회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요. 근데 조국 수석님에 대한 문제들도 아직도 법적인 해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양쪽에 부담을 드리는 게 좀 싫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이 그 머뭇거리는 표정 안에서 되게 큰 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는 말씀이, 표정이 오래 잔정이 남아서 그렇게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면 보통 마이크가 두 대면 그냥 끊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또 뭔가 말을 마무리해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그죠? 예. 아니 묻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이크가 하나 있는 게 너무나 행복이죠. 제가 너무 진지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다큐가 돼버려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좀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문재인은 분명히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었고. 근데 지금 영화는 계속 자연과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을 하는 인간 문재인에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참 그게 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인간 문재인과 정치인, 대통령 문재인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대통령을 5년을 모셨는데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이 5년간의 집권의 시간에 어떻게 국정 운영에 반영됐을까? 국정 운영의 틀이 됐을까? 이런 자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제가 대통령께 충성을 다했던 이유, 그리고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평범한 국민들. 그 평범한 국민들이 만들어온 역사를 너무나 존경하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시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저는 옆에서 계속 봐왔습니다. 들판에 이름도 없는 야생화, 그 야생화를 사랑하듯이 평범한 국민들이 이루어온 지금의 역사, 대한민국의 지금의 역사를 너무나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은 국민에 대한 존경과 바로 연결되는 다 하나였다. 그런 분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립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제가 오면 어떤 말씀을 드릴 건지 생각하고 온 딱 하나가 그겁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누구의 역사, 누가 만들어 온 역사도 아니고 우리 어려운 국가적 위기 때 국민들의 힘으로 그 위기를 계속 돌파하고 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치가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만들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봐왔던 것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이유입니다. 그게 이 영화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함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상황도 이야기할게요. 감독님이 편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꽃이 왜 야생화가 그렇게 자꾸 나오냐고라는 질문을 하시거나 했는데 실제 제가 어떤 자리에서 되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야생화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다시 물었는데 그때 조용하게 있다가 한 분이 들어서 그 야생화가 상징하는 게 일반 서민이란 이야기 아니냐고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몇 번 보셨죠? 하니까 3번 봤습니다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게 저희 영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야생화 또는 대통령께서 야생화를 덜 보고 하는 이름을 알려고 하는 이게 이름 모를 야생화들의 이름을 달아주고 알아주고 또 비슷하게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서 살아오셨던 지향점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짓밟히기도 하고 이름을 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해서의 끝없는 연민 애정, 그게 저한테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역시 깊게 관찰을 하시다 보니까 영화의 내용까지도 파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3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그 감독님께서 준비해 주신 책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이룬 여러 가지 업적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했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국민을 상징하는 분들을 인터뷰해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저희들이 그 책 이름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시면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근데 이 책 내용을 보시면 그 얼마나 대통령이 그 평범한 국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참모인 제가 대표 집필을 해가지고 세상에 내놓은 책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평범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셋을 세면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시는 분을 우리 감독님께서 한번 골라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둘, 무효입니다, 무효. 셋, 둘, 하나 했을 때 한 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네, 어느 분 보셨나요? 앞에 지금 그 포스터 들고 계신 분이 아까부터 벌써 보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말씀하시기 전부터 양손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 각각 하나씩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께서 그 이제 평범한 일상과 이제 평범한 국민들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서 또 영감이 좀 생각이 났는데 편집하시면서 많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상영해서 데이트한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요새는 이제 미디어 매체 같은 게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VOD나 그런 매체로 나중에 감독 확장판으로 좀 많이 편집하셨을 때 아쉬웠던 것들을 확장판으로 좀 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윤 비서관님께 궁금한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아까 위안부 할머님에 대한 인상이 그 전환점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5년 중에 기억이라고 하시면 두 번째로 좀 그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 말씀드리기 빨리 이 영화를 잊어버리고 싶다 하는데 특히 관객의 숫자와 논란의 개수가 비슷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세월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애가 이렇게 나오는데 날짜를 재고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미신을 붙는 그런 분들은 어떤 그런 시험까지도 맞춰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2년 동안 상고를 겪다가 나왔는데 막상 왜 나왔어 이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양쪽에서 다 듣다가 보니까 그런 영화 작품의 외적인 어떤 그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시간들이 조금 잘 치유되고 나면 그 내용들을 영화로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조금 그 막상 투자사라든지 여기서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고 어떤 형태로든 저도 그 1500페이지를 그냥 버리는 그런 공적 자료를 버리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어떻게 잘 엮어서 한 반기 정도의 책은 꼭 낼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VOD도 제가 치유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냐 두 번째냐를 가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기억에 남는 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입니다. 예,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까 싶고 전 국민,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때인데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신 분들은 대부분인 게 그 도보다리 기획을 처음 했던 게 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세상에 제 이름을 처음 알려졌던 것도 이제 그때였고요. 도보다리
기획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왜 국가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 실내에서만 할까? 그 좋은 날에, 그리고 남북정상이 정말 어렵게 만났는데 그 푸르름과 실록의 푸르름과 함께 대화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고 53년에 군사분계선을 1024개를 국토에 다 박았는데요. 그 군사분계선 앞에 가서서 남북정상이 대화를 하시는 그 자체가 평화의 길로 가는 상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그 군사분계선 표지판 앞에까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도보다리를 그렇게 연장하고 변형을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곧 나올 책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그 합의가 안 돼가지고 양국이 그러니까 남북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게 엎어졌습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전날 이제 북한에서 북측에서 연락이 와서 하자 해가지고 의전 협의를 당일날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회담이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 두 정상이 벤치에 앉으시기만 해라. 앉기만 하셔라. 그래서 제가 그 TV 아무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서 저도 TV 화면으로 봤는데 계속 저는 주변 사람들이 뭐 했냐면 앉아 계속 그만 계속 외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 목표는 그 두 분이 거기에서 잠깐 앉으셔서 담소라도 하시는 게 저희들 목표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진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두 분이 정말 흉금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30몇 분에서 거의 40분에 됐고 정말 역사를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도와준다는 게 새가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고요. 제가 거기 자리를 준비하면서 한 거짓말 더 못하면 한 30번 이상 거기를 갔었는데요. 그 공사부터 제가 다 감독하고 했으니까요. 그때 한 번도 새가 와서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당일날 와서 새가 15종이 넘는 새가 와서 남북 우리 한반도의 평화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담는 것처럼 새가 지적해 줬지 않았나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들의 목표는 5분이었고 1분이었고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한 30분 넘게 하시면서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한 두 정상의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전 세계 외교의 중심이 외교의 변방국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외교의 최고의 스타 국가가 돼서 그 후에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바뀐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 질문만을 기성원님께서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제일 먼저. 예. 하나만 물어보셔야 될까? 책을 다 못 드려갑니다.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5년 동안 국정에만 집중해서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수행해 주신 비서관님, 그리고 저희 일반 시민, 국민들이 그동안 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었던 대통령, 그리고 자연히 문재인의 모습을 오늘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두 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되게 간략하고 짧은데요.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뒤에 얼마 전에 양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영화를 관람하셨다는 소식을 접했고 또 조국 교수님께서도 SNS를 통해서 덤덤하게 영화를 보고 왔다라고 올려주신 글을 봤는데요. 그 이후에 혹여나 두 분께서는 이렇게 대통령님, 조국 교수님과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영화를 보신 이후에 어떤 감상이라든지 이렇게 말씀 주신 게 있으면 조금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감독님께서는 노무현입니다 영화에 이어서 문재인입니다 영화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까 영화에서도 그토록 많이 운 적이 없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언론 보도나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내용 이외에 노무현 대통령님과 관련해서 퇴임 이후에 혹여나 영화를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면 좀 전해 듣고 싶습니다. 하나만 하셔야 되는데 책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짧고 굵게 빨리 하겠습니다. 그 비공식적이라서 제가 전달하기는 그랬는데 어쨌든 아주 가까운 분을 통해서 영화를 보시자마자 연락을 받으셨고요. 저는 사실은 더 걱정이 됐던 분은 김정숙 여사님이시죠. 왜냐하면 생얼로 나오셔갖고요. 어떻게 저도 색보정을 많이 했지만 아무리 하더라도 메이크업을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촬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얼굴 메이크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위해서나 의식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셨는데 너무 놀라웠던 거는 김 여사님께서 아주 좋아했다고 영화를 너무 잘 봤고 너무 좋다고 그러셨고 대통령 말씀을 비공식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인데 균형감 있게 참 잘 만들었네 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막상 쓰고 싶었죠. 이 말을 빨리 SNS에 올려서 빨리 관객들한테 목격을 하는데 도움을 얻었으면 하겠지만은 저도 대통령께 배운 게 있고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이런 그냥 사적인지 잘 모를 이런 자리 정도에서는 전달드리고요. 예, 비장의 무기로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 대통령 건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것만 하면 사실은 1시간 넘게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습니다. 세월이 너무 깊어서. 그래서 그거는 다음 기회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다른 분들 질문을 위해서. 예, 비서관님. 제가 정확히 들은 바는 없고요. 근데 굳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상남이시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들에 대한 진심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또 깊은 생각들을 하셨을지 제가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굳이 두 분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여쭤보지 않아서 굳이 또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 조국 장관님도 비슷하시죠, 그죠? SNS에 감상평을 안 남겨주십니다. 그런데 페북인가 그게 얼굴이라는 걸 영화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해드렸는데 참 말씀들이 무거운 분들이시죠. 그렇게 연모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말씀이 무겁죠. 예. 한 가지 부연하면 그거 역시 영화평에 대한 생각, 영화를 보시고 나서의 감정 그 자체를 또 드러내시는 것조차도 사실 그건 국민의 몫이고 보시는 관객들의 몫인데 본인께서 어떤 그 선입견이나 편견을 할 수 있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항상 지금은 다른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만은 항상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제일 지키려고 했던 건 자제하지 않는 권력,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은 야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을 할 때도 국민들을 항상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도 영화에 대한 얘기도 아주 드라이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앞으로는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감상을 전해주시는 걸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하철 시간을 보고 계시고 제가 시계를 보고 계시는 걸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지금 제일 빨리 드신 분이 여기 흰 옷 입으신 네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상으로 바뀌어서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 편집하는데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문만 하고 답변은 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감동도 있고 이렇게 울림도 있고 했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텃밭 가꾸기 현장 거기에 대비되는 바깥에서 들리는 이제 굉장히 험악한 소리들 영화에서 일부러 아마 감독님이 표현을 안 하려고 하시고 간접적으로 담으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여사님 달려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약간 재밌게 녹여내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데 현장에서 촬영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걸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주셔서 그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감상평을 빙자한 질문이군요. 저 대통령께서는 예상하시겠지만 대단히 뭐 소위 멘탈이 강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신 편이고 그러니까 좀 독특한 캐릭터시죠. 그 야생화를 섬세하게 사랑하는 상남자 문재인 이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신이 몰입하면 잘 안 들린대요. 또 가끔은 그냥 농사하는 중에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주변 분들을 새로운 이사 온 입장에서 주변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과 여사님이 힘드신 것 이게 편집되어진 부분 중에서 하나가 여사님께서 항상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다니시거든요. 귀에 가깝게 하는데 그걸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 저작권이 나오나에 있어갖고요. 나오는 음악이 그걸 나오나 씨가 허락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것 때문에 아예 빼버렸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멘탈이 되게 강하셨다는 것들은 놀라울 만큼 예. 또 묻자고 말씀드리면 이게 영화에서 꼭 다음으로는 윤석열입니다를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장르가 일관돼 왔습니다. 휴먼 다큐 주제가 뭐 느와르를 만들 수도 없고 아니면 블랙 코미디를 만들 수도 없고 이건 장르를 넘나들어야 되는 만들기가 가능한 영화라서 고민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장르의 학습이 충분히 되고 나면 이렇게 그 장르가 다양해지겠죠. 때로는 뭐 판타지 영화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연 대통령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요. 이건 녹음하면 안 되는데. 네,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관계로 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나는 문재인입니다를 2번 이상 봤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그렇다면 3번 이상 봤다. 4번 이상 봤다. 양심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몇 분이시죠? 1분, 2분, 3분, 4분, 5분. 책이 딱 5권 남았습니다. 5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 잠깐만 들고 계시면 순서대로 가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 받으시는 동안 감독님과 비서관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편집한 이후로 5번 안 봤습니다. 책 보정한 것까지 하고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봤던 영화하고 가족 시사, VIP 시사할 때 2번 봤군요. 훌륭하신 분, 감독의 간절히 어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화를 봐주신 분들이 또 봐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요.
이건 저한테도 대통령께도 참 고마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영화라는 것들도 시장 논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마동석에 그래서 점점점 사라져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적적인 어떤 힘이 있다면 좀 장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지금은 좀 조금씩 이제 사그라들 것 같다 싶고요. 아이가 나올 때 운명처럼 그런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저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른 분조차도 이해도가 되게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제일 편하게 하시는 말씀이 노무현입니다 할 때도 비슷하게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런 정도가 저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감상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술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 그게 앞으로도 보여지든 또는 OTT를 나왔으라도 좀 더 서로 간의 오해들을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이 영화를 통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영화의 말미에 여러분의 오늘 자리는 되게 저한테도 힐링이 되고 큰 선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시고 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뭐 너무 고생하시는 감독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꼭 많은 국민께서 봐주시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우리가 만들어 온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평범한 우리들이 만들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공유하고 그 공유가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꼭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이 이 영화를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뭐 연휴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꿈꿔오셨던 평범한 국민들이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역할들을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함께 우리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화 다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앉아 계시면 포스터 증정 준비를 하고 내려갈 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